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GTX 때문에 샀는데 집값이 폭락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번 GTX 호재를 보고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 이현철 소장님 채널에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GTX 때문에 샀는데 2년 만에 6억 폭삭 이후. 인덕원 A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었죠. 제가 GTX A 노선 호재를 받은 단지들을 자주 언급드리기도 했었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숟가락을 얹어서 좀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실제로 많이 떨어졌던 지역 3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은 GXC 인덕원역, 그리고 월판선, 인동선까지 호재가 있는 단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 단지가 인덕원 프루주 엘센트로라는 단지인데, 이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단지와 이 단지는 다른 단지이긴 한데, 어쨌든 이 단지가 인덕원역 도보권으로 가능하고 신축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대장급 역할을 하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의왕의 대표 단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21년 11월에 16.3억을 찍고 23년 1월에 9.8억을 찍으면서 무려 6.5억이 빠졌습니다. 현재는 한 2억 정도가 반등한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일산입니다. 일산은 GTX-A 킨텍스역이 있죠. 장항동에 위치해 있는데, 일산 동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일산 서구에 가깝습니다. 킨텍스 M1, 2, 3가 있습니다. 일산 전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원시티고, M1, 2, 3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M1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3월에 고점 17억을 찍고 23년 5월에 10.5억을 찍으면서 6.5억이 빠졌습니다. 현재는 한 1.5억 정도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탄입니다. 동탄은 GTX-A 동탄역이죠. 대표단지라고 할 수 있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대장은 롯데캐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표 아파트가 더샵 센트럴 시티인데, 전고점 14.8억에서 전저점 10억까지 약 4.8억이 하락했습니다. 동탄은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 호재가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지 않았고 반등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현재는 매물이 거의 13억 5천 정도, 반등폭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호재가 없어지거나 호재의 내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바뀌었을 뿐이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재는 상승기에는 상승의 기울기를 아주 가파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락기에는 하락을 막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오르는 장작에 기름을 부으면 미친 듯이 더 타오르잖아요. 근데 비에 젖어서 불씨가 꺼진 장작에 기름을 부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상승기 때는 호재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고, 이것만 실현되면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호재로 인해서 입지 가치가 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호재의 가치만큼만 가격에 반영이 되었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오버슈팅된 가격에서 이게 더 오를 거란 확신으로 꼭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호재가 얼마나 크고 파급 효과가 크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력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GTX D, E, F 노선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D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Y자 노선으로 구성이 되었고, F 노선 같은 경우는 순환선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E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쪽 위쪽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노선의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 B, C 노선보다는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수도권 전체에 GTX가 들어오니까 GTX 생활권이냐 아니면 BGTX 생활권이냐로 구분을 해야 된다. 득실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GTX D, E, F 노선이 발표된 지역이 무조건 득입니다. 발표되면서 나쁠 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걸 보고 내가 그곳으로 바로 달려가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죠. 가장 빠르다는 GTX A 노선도 아직 개통 전이고, 이게 올해 3월 말에 개통되죠. 삼성역 제외하고. 삼성역까지는 28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B 노선과 C 노선은 이번에 C 노선이 이제 사업을 뜨죠. 이제 막 발표가 되었고 예타 통과도 못한 이 노선들이 과연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례들로 봤을 때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준공까지 걸릴 겁니다. 15년이면 부동산 사이클로 봤을 때 2번 정도는 바뀔 수가 있는 기간이죠. 과연 일부 사람들 말처럼 지금이 가자 이걸 외칠 만한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신분당선의 호재로 인한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분당선의 호재 얘기가 나왔던 게 00년에서 01년 정도입니다. 01년에 정부 신분당선 전철 조기 착공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착공을 언제 했느냐? 신분당선 착공은 발표가 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05년 6월 정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05년에 이런 기사가 뜨죠. 신분당선 건설 난항. 6월에 착공식은 했지만 아직 공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6년이 지난 11년도에 강남부터 정자 구간이 개통하고 뒤로부터 또 5년이 지나서 정자부터 광교를 개통합니다. 호재까지 반영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것도 되게 빨리 된 겁니다. 무려 강남하고 연결되는 신분당선의 정자역 초역세권인 상록우선 단지가 있어요.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땠을까? 아니 신분당선이 착공됐으면 강남하고 직결되는 노선이고 원래 입지 가치가 좋은 분당이에요. 그럼 이런 호재가 있으면 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계속 빠집니다. 착공이 되고 실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빠져서 언제까지 빠졌냐? 개통이 됐는 11년을 지나 13년까지도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06년부터 13년까지 무려 13%가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때가 서울 수도권의 하락기였기 때문입니다. 호재는 사이클을 이겨내는 무적의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큰 호재도 사이클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상록구성이 저렇게 오른 건 신분당선의 역할도 물론 있었지만 서울 수도권의 상승 사이클이 더 컸고 여기에 분당의 입지가치 상승. 왜냐면 분당은 꾼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교통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당의 입지는 11년에서 13년 개통 전이나 14년에서 16년 개통 후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호재의 크기나 타이밍보다 지금 어떤 사이클에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따라서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사이클에 우선해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죠.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시점은 3번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재가 발표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재가 착공했을 때, 그냥 얘기만 있다가 착공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이게 실현됐을 때 또 가격이 한번 출렁합니다. 보통은 그럽니다. 호재가 발표되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가서 1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보통 호재가 발표되고 나서 호가가 몇천 뛰었을 때 그 이상 오를 걸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금이 상승장이라면 이 호재를 타고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조정장에서는 호재에 아예 반응을 하지 않거나 매물을 거두면서 호가는 오르는데 매수자는 반응이 없어서 실거래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게 많았죠. 역사적으로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제 지금 일기 신도시 발표가 났는데도 일산이나 이런 데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일산 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번에 GTX 발표가 있었던 지역들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째 가격 점프 시점인 호재의 실현 시점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호재 하나만 보고 이 지역에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묻어두기에는 사실 너무나 큰 비회의 비용이 아닐까요?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매수하러 달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회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호재 하나만 믿고 달려가서 비싼 가격에 그거를 잡는 겁니다. 무언가에 홀려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반 15기에 대한 알림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